운명적 만남.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있던 박영자 할머니의 시선이 멀어져 갔습니다. 72살의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여전히 혼자라는 현실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와 이 벤치에 앉아있는 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같은 복지관을 다니는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75살의 그는 아내를 잃은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있었죠. 철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영자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날에는 왠지 마음이 허전해져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 복지관 프로그램 얘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죠. 영자 할머니는 남편 없이 지내는 일상의 쓸쓸함을, 철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바빠서 만나기 어려운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 나오시나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나 싶었죠. 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괜히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았어요. 이번엔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재단사였던 이야기를, 철수 할아버지는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추억을 들려주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벤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죠. 영자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 할머니에게 제안했죠. 내일은 날씨가 좋다던데 공원에 산책이라도 다녀오실까요? 영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만남을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복지관을 다니는 다른 할머니들이었죠. 특히 최순떡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를 오래전부터 좋아해왔는데 영자 할머니가 나타나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순떡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수군거렸어요. 영자 씨가 너무 적극적인 것 같지 않아요? 저 나이에 남자한테 저렇게 들러붙다니.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철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기다려져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라 입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아들 박민수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평소보다 화사한 옷차림, 거울을 자주 보는 모습, 그리고 복지관에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수는 동생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 혹시 누군가 만나시는 건 아닐까? 민정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운명적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과 자식들의 의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깊어지는 감정.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공원 산책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길을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벤치를 찾아 함께 앉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자 씨, 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떠세요? 영자 할머니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표현하기는 어려웠죠.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스스로도 어색했으니까요. 그때 철수 할아버지가 영자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죠. 영자 씨, 저는 아내가 떠난 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마음을 열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건 처음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달콤한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떡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순떡 할머니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순떡 할머니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아, 두 분이 데이트하고 오셨나 보네요. 이 나이에 참 보기 좋으시겠어요. 영자 할머니는 당황해서 철수 할아버지의 손을 놓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순떡 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친구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질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떡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영자 씨가 정말 철수 씨한테 적극적이던데 보기에 좀 그렇지 않아? 저 나이에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나 싶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영자 할머니의 아들 민수는 어머니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 데리러 가는 척하면서 어머니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어머니를 목격했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 아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남자분과 만나고 계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도 놀랐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텐데 친구가 생긴 건 좋은 일 아닐까요? 하지만 민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는데. 다음 날 영자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다른 할머니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순떡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그룹에서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영자 할머니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한 감정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자 씨,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죠. 그날 오후, 철수 할아버지는 순떡 할머니를 따로 만났습니다. 순떡 씨, 영자 씨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순떡 할머니는 시치미를 뗐어요. 별말 안 했는데요. 다만 이 나이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철수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더욱 독설을 퍼부었어요. 죽은 남편과 아내는 생각도 안 하시고. 이 말에 철수 할아버지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순떡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잊을 수 없었죠. 이렇게 두 사람의 감정이 깊어지는 동시에 주변의 반대와 질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반대의 목소리. 영자 할머니의 아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자분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동생 민정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남매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엄마가 정말 남자분과 사귀고 계셔. 내가 직접 봤어. 민정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복지관에서 손까지 잡고 걸어오시더라고. 민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는 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자 두 자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영자 할머니는 무언가 낌새를 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복지관에서 누군가 만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친구일 뿐이야.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민정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말에 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엄마도 외로워.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이 말에 영자 할머니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어. 다만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야. 하지만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정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 그분과 만나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자주 만나시지는 말아주세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있고.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다음 날 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 철민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복지관에서 여자분과 만나신다면서요. 철수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좋은 분이야. 뭔가 문제가 있나? 하지만 철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그런 관계를 가지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반대에 철수 할아버지는 섭섭했습니다. 철민아, 아버지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있다고. 하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 말에 철수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철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복지관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순떡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견제가 더욱 심해졌어요. 영자 할머니가 지나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떡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말했어요. 영자 씨가 정말 철수 씨한테 매달리는 것 같지 않아. 저 나이에 남자한테 저렇게 하는 게 보기 좋아.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 때문에 점점 위축되었어요. 철수 할아버지와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순떡 할머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순떡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더욱 독설을 퍼부었어요. 죽은 배우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시면서. 이 말에 영자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주변의 반대와 질투 그리고 자식들의 반대까지 겹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철수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져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주변의 반대와 질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깊어지는 갈등. 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의 반대와 복지관에서의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와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의 혼란 속에서 영자 할머니는 우울해져 갔죠. 며칠 동안 영자 할머니는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지만 만나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가 복지관에 나오지 않자 직접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 미안해요. 지금은 만나기 어려워요. 철수 할아버지는 문 밖에서 간절하게 말했어요. 영자 씨,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서로 좋아하는 게 죄인가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편 민수와 민정은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며칠째 복지관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민정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지관에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기 싫어. 사람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민정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지나쳤나 싶었어요. 민정이 오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반대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아버지한테 미안한 일이라고. 복지관에서도 영자 할머니의 부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속으로 기뻤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어요. 영자 씨가 며칠째 안 나오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다른 할머니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아마 철수 씨랑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자식들이 반대했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복지관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영자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영자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어요. 영자 할머니는 문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 우리는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철수 할아버지는 돌아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문 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까요? 다음 날 순떡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영자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역시 나이가 들면 분수를 알아야 하는 거야. 괜히 젊은 사람들 흉내 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 말을 들은 영자 할머니는 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지관에 나가서도 영자 할머니가 앉던 자리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의 수군거림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영자 할머니만 생각났습니다. 며칠 후 철수 할아버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자 할머니의 아들 민수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민수가 어머니를 데리러 오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철수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 집 앞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민수가 어머니를 확인하러 오는 것을 보고 다가갔어요. 젊은 분,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민수는 철수 할아버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와 만나고 있던 그 할아버지구나 싶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민수는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철수 할아버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 씨 때문에 왔어요. 제가 영자 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말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철수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영자 씨도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우셨을 텐데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분과 만나시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철수 할아버지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영자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전환점.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가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TV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어머니를 보러 왔을 때 영자 할머니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드세요? 몸이 상하잖아요. 영자 할머니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 먹고 싶은 게 없어. 민정은 어머니가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정이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 씨를 만났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할 말이 있다면서. 민수가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셨는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는지를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그분 표정을 보니까 정말 진심이신 것 같았어.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했다니. 민정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민수는 망설였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실 텐데 자신이 의지가 되어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고 하셨어. 이 나이에도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이 말을 들은 영자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식들에게까지 말할 정도로 진심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정말 어머니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영자 할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분이 좋아. 이 고백에 민수와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잊은 건 아니야.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로웠어.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영자 할머니가 민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야.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셨을까? 이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편 복지관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순떡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영자 씨를 사랑합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순떡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 씨,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철수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저희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다른 할머니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왜 이 나이에 사랑하면 안 돼요? 이 말에 몇몇 할머니들이 동조했어요. 순떡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도 죽은 배우자들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김말순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순떡 씨, 그만해요. 솔직히 말하면 순떡 씨가 철수 씨를 좋아해서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순떡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복지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철수 할아버지와 영자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느끼고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영자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마음이 어떤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그날 오후 민정은 오빠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좀 양보하는 게 어떨까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마음으로는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민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가 행복하시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이 말에 민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어머니께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보시라고 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민정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오빠?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이렇게 제오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갈등의 최고조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전환점을 그렸습니다. 민수와 민정의 마음이 바뀌고 복지관의 분위기도 달라지면서 두 사람의 사랑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해의 시작. 민정은 오빠의 말을 듣고 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정이 다가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말씀하셨어요.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보시라고.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민정을 바라봤어요. 정말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어보셨대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행복을 가장 바라셨다는 걸 새삼 깨달으셨다고 해요. 영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너희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다만 천천히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민수도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너도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할아버지와 만나세요. 다만 저희한테도 시간을 주세요.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니는 고맙다며 아들을 껴안았어요. 한편 복지관에서는 철수 할아버지가 여전히 영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나타나지 않는 영자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철수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자 씨도 분명 철수 씨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순떡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철수 할아버지와 영자 할머니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했잖아요. 왜 이 나이에는 안 되겠어요?
정말 보기 좋아요. 다른 할머니들도 동조했어요. 순떡 할머니만 혼자 시무룩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두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사과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날 오후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나타난 영자 할머니를 본 사람들은 반가워했어요. 특히 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영자 씨,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철수 씨. 많이 힘드셨죠? 두 사람은 다시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영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 저희 자식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걸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민수와 민정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민수를 직접 만나서 한 말들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천천히 해요, 철수 씨. 자식들도 시간이 필요하고 주변 시선도 있으니까. 철수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말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영자 씨, 오랜만이에요. 괜찮으세요? 영자 할머니는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에게도 말했어요. 철수 씨도 많이 걱정하셨죠? 말순 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조언했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이 말에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복지관에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예전처럼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철수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영자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식욕이 돌았습니다. 민정이 만든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민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민수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행복하세요. 다만 저희한테도 그 할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세요. 영자 할머니는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만나보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영자 할머니는 기뻐하며 약속했어요. 한편 순떡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두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 할아버지는 아들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아, 아버지가 좋아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했잖아. 그분과 계속 만나게 될 것 같아. 철민은 잠시 침묵했지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좋으시다면 저도 찬성이에요. 다만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곧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화해의 시작을 그렸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바뀌고 복지관 분위기도 호전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시련과 진정한 화해.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면서 두 가족이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긴장하며 준비를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를 자식들에게 소개한다는 게 떨렸거든요. 민수와 민정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으로 정했어요.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좋은 아이들이에요. 철수 할아버지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영자 씨 자식들이니까 좋은 분 들릴 거예요. 잠시 후 민수와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어요. 영자 할머니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여기 앉아. 소개할게. 이분이 김철수 할아버지셔. 철수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영자 씨 덕분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도 어색하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그동안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자 씨가 항상 자식들 자랑을 하세요. 이 말에 민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어머니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머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민정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중학교에서 30년 동안 교사로 일했다는 것,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지내온 이야기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철수 할아버지의 진솔한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신중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철수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합니다. 영자 씨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혼자 지낼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이 말에 영자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영자 씨와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민정이 안도했어요. 할아버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철수 할아버지는 분별력 있는 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철수 할아버지의 아들 철민도 합류했습니다. 철민은 영자 할머니를 처음 보는 거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긴장했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철민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인사했을 때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철민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감동받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 양쪽 가족이 모두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철수 할아버지와 민수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공통점을 찾으면서 대화가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걸림돌이 남아 있었어요. 복지관의 순떡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가 복지관에 갔을 때 순떡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자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순떡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서를 퍼부었어요. 영자 씨,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 말에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떡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남편을 잊은 적도 없고 그분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순떡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떡 씨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운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행복을 방해하면 안 되죠. 이때 철수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영자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순떡 씨,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순떡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철수 씨를
저도 철수 씨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영자 씨가 나타나니까 질투가 났어요. 미안해요. 이 고백에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는 놀랐어요. 순떡 할머니의 행동이 질투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철수 할아버지는 순떡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순떡 씨, 고백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영자 씨를 선택했어요. 순떡 씨도 좋은 분을 만나실 거예요. 순떡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영자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영자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마지막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순떡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복지관의 분위기도 완전히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련이 해결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가족들의 만남과 순떡 할머니의 사과로 모든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말 해피엔딩만 남았습니다. 황혼의 사랑, 새로운 시작. 모든 갈등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손을 잡고 복지관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죠. 복지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축하 파티였어요. 김말순 할머니를 중심으로 다른 할머니들이 몰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말했어요. 두 분이 정말 보기 좋잖아요. 우리도 축하해 드려야죠. 이순자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 나이에 사랑하는 거 정말 아름다워요. 심지어 순떡 할머니도 준비에 참여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 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좋아할 만한 꽃을 준비할게요. 그날 오후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가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강당에 예쁜 꽃장식과 함께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할머니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나서서 말했어요. 영자 씨, 철수 씨, 정말 축하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영자 할머니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축하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철수 할아버지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복지관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영자 할머니의 자식들과 철수 할아버지의 아들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들도 이 축하 자리에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수가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희도 기뻐요. 민정도 철수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할게요. 철민도 영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이런 따뜻한 환대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복지관장님도 축하 인사를 하셨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이 저희 복지관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는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았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영자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고마워요. 영자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어요. 영자 할머니도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철수 씨.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까요?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영자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더 친해지자고 약속했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함께 나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두 사람은 작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지관 강당에서 양쪽 가족들과 복지관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따뜻한 자리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축사를 했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뻐요. 할아버지,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철민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만나서 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복지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심지어 순떡 할머니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자 씨, 철수 씨, 정말 축하해요. 저도 두 분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약혼식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집으로 가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식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1년 후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철수 할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 나가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행복한 대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복지관에서는 두 사람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분들로 기억되었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두 분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는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영자 씨, 우리가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요. 영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의 이해와 주변의 축복이 있다면 어떤 사랑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황혼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